5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주차 두 번째 시간은 그 확률 분포와 관련돼서 이산형 확률 분포랑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이산형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선결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베르누이 시행을 통해서 그 n번의 베르누이 시행 중에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을 때 그런 분포고요. 보면은 상황, 항이 두 가지인 성공과 실패, 즉 사망과 생존, 판매 활동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이런 두 가지의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포화송 분포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끝에 간단히 언급했는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로 이어서 계속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목을 제가 포화송 분포 이해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뿌아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용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뿌아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포화송 분포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POISSON 이렇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상황은 이항 분포하고 똑같습니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르누이 시행에서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 포화송 분포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거기 나와 있다시피 하루 동안 경부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건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에 하루에 다니고 있는 차량 대수는 N, 차량 통과 대수는 N은 굉장히 크죠. 몇백만 대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고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건 중에 예를 들어서 만 건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 확률은. 그래서 차량 총과 대수 N, 시행수는 매우 큰데 사고가 날 확률피는 매우 작은 거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매우 작고 시행수에는 굉장히 큰 이런 경우에요. 일정 시간 안에 걸려오는 전화의 통화 수 이런 걸 생각을 해도 일정 시간 동안에 하루 종일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도 안 걸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한정 시간 중에 전화가 걸려올 그 확률은 굉장히 작은 거죠. 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제품이 생산됐다. 그 안에 불량품 개수는 굉장히 작은 거죠. 1000개 중에 10개라고 해봤자 불량률이 1%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오히려 더 작을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에 어떤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사망보험금 청구 건수는 보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가입한 건 수백만 건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N은 굉장히 크고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는 굉장히 크고 P 성공 확률이 굉장히 작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면적당 나타나는 성공의 횟수가 굉장히 그 N이 크고 P가 작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분포가 포화송 분포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희귀한 사건의 건수에 대한 확률 분포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 표로 보면 포화송 분포는 성공이 일어나는 확률 P가 아주 작은 이항 분포로부터 유도되며 즉 이항 분포 B, N, P는 N이 시행수고 P가 성공 확률이잖아요. 여기서 시행횟수 N이 매우 크고 성공의 확률 P가 0에 가깝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러한 확률 변수 이런 드문 희귀 사건에 대한 확률 분포로서 포화송 분포를 우리가 사용한다.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항 분포에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람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건수인데 람다는 뭐가 돼요? 평균은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 얼마였죠? NP입니다. NP. 람다는 이꼬르 뭐다? NP. 그리고 그럴 때 그 횟수가 일어나는 x가 일어날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x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NP. NP고요. 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기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미치 2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3.14듯이 2는 2.71828 이런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거는 계산기에 다 나와 있고 엑셀에서도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대수다 해요. 자연대수. 상용대수가 10이죠. 10. 2는 자연대수다라고 하고 2라는 값은 2.71828 이런 값을 가지는 거다. 해서 여러분들 이 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화성 분포에서 일어나는 건수 x에 일어날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승 람다 x승. 요거는 이항 분포에서 n이 크고 p가 작고 np 꼬로 람다라고 두면 이것이 유도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면은 제가 요 식을 만들어 내서 유도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포화성 분포의 평균은 뭐예요? 람다입니다. NP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포화성 분포는 연속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시행수 n이 아주 크고 성공 확률 p가 아주 작은 즉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발생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 그럴 때 우리가 이용되는 분포가 포화성 분포다. 그래서 철판이 있으면 단위 면적당 흠집이 거의 없죠. 흠집의 개수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걸려오는 전화의 수라든지 또는 일정의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의 수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확률 변수 x는 희귀한 사건의 발생 건수를 말하고요. 물결 표시는 따른다를 말하는 거고요. p는 포화성 분포를 의미하고요. 가로 열고 람다가 모수입니다. 람다 이꼬르 np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의 람다 x승입니다. 포화성 분포의 평균은 뭐라고요? 람다. 그것은 뭐라고요? np라 그랬어요. np. 그리고 평균하고 분산이 같은 분포가 포화성 분포입니다. 그래서 분산 역시 람다입니다. 분산 역시 람다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표준 편차는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이런 포화성 분포의 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포화성 분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생명보험, 뭐 삼성생명이라도 좋고요, 뭐 LIG 생명이라도 좋고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근데 그 과거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P가 0.001%예요. 즉 15만 명 중에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탔냐 안 탔냐 상황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N은 15만 명, 15만이에요. N이 15만이고 성공 확률 P는 0.001%니까 뭐예요? 0.00001이 되죠. 그러니까 N이 크고 P가 굉장히 작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가입자의 수, 시행의 수이고 사고로 보험을 지급 확률은 성공 확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X를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건수라고 하면 N이 크고 보험금을 지급받냐 받지 않냐 상황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받을 확률 0.00001 그렇지 않을 받지 못할 확률 1-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지급받을 건수가 0건일 확률은 뭐가 돼요? X가 0이니까 0 팩토리얼 그 맨 아래 식이 보이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여기서 람다는 뭐예요?
NP니까 n이 15만 곱하기 p가 0.00001이니까 1.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승 곱하기 1.5의 0승 이러면은 22.31%가 되고요. 사고 건수가 한 건일 확률은 x 대신에 1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그 아래 식에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0.3347 이렇게 나와요. 33.47%가 되는 거죠. 보험금 지급받을 건수가 두 건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2니까 2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승 곱하기 1.5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만약에 x 이꼬르 5일 확률은 지급받을 건수가 5건일 확률은 뭐가 돼요? 5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포화성 분포에서 확실성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을 구하는 논리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포화성 분포에서 평균은 뭐예요? 람다. 뭐라고요? MP. 그래서 1.5예요. 분산 또한 뭐라고요? 람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같다. NP로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인 상황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n이 크고 p가 작은 그럴 때 람다는 np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은 이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때는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속형 확률 분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나왔지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이외에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자료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중에 연속형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노말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런 거예요. 원래 정규라고 하는 노말이 표준의, 자연스러운, 정상의 뭐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정규 분포의 정은 정상적인 규범을 따른다면 자료가 정규 분포의 모양과 같이 자료가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냐면은 평균 근처에 자료가 왕창 몰려 있고 양쪽 극단으로 갈수록 적게 자료가 포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는 평균을 뮤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기호로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물결 표시 n은 정규 분포를 말하고요. 가로 열고 뮤는 평균을 말하고요. 콤마 뒤에 있는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x, n, 70, 10의 제곱 그러면 이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70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식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fx는 루트 2파이, 파이는 3.13거 알죠? 루트 2파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분의 1. 2는 그 자연대수를 말해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뮤는 평균을 말하죠. 가로 열고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fx식을 갖다가요. 그림을 그리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약간 파란색, 연두색 같은 그림 보이죠?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맨 위에 있는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나 exp라고 쓰나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그려집니다. 정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뮤라고 돼 있죠. 뮤. 평균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뮤 플러스 시그마. 표준 편차만큼. 그 다음에 뮤 플러스 2 시그마. 이 표준 편차만큼 평균보다 멀리 있는 거고요.
끝이 뮤 플러스 3 시그마 3표준 편차만큼 이제 우측에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보면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 시그마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는 점점 우측으로 가겠죠. 그렇죠? 6 시그마 그것이 여러분들 LG 정유에 나오는 시그마 6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평균이 있고요.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까지고 땅덩어리 면적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340 더하기 0.3, 0.680. 약 68%쯤 되죠. 68%쯤 됩니다. 정확하게는 68.3%인데요. 대략 68% 정도 되고요.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그 땅덩어리 면적이요. 0.95, 즉 95% 정도 됩니다. 95%. 100명 중에 95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까지 그 땅덩어리 면적이 0.997, 즉 99.7%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이 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이라고 해보세요. 6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뮤 마이너스 시그마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하면 50점에서 70점 사이가 되죠.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는. 즉 1000명이 시험을 보면 그 중에 한 680명 정도는 50점에서 70점 사이에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하면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40점에서 80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 정도 되면은 40점에서 80점 사이에 1000명 중에 95%, 950명 정도는 점수가 그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면 60 빼기 3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돼? 30점에서 몇 점? 90점 사이에 1000명 중에 997명이 그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규분포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분포 앞에서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정규분포 그림이 3개가 거기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보면은 첫 번째 검은색 그림 한번 보세요. 가운데 평균이 얼마죠? 마이너스 2인 거 알겠죠? 그쵸? 마이너스 2인 거 알 거예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이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두 번째 파란색 그림 보세요. 중심을 내려보면 3이죠. 평균이. 제일 봉우리 높은데 그 3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니까 앞에 거보다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더 이렇게 흩어짐이 적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맨 우측 하늘색 그림을 보면 평균이 얼마예요? 봉우리 내려온 9죠. 9.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평균은 우측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넓게 퍼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규분포 아래 땅덩어리 면적은 확률이 합은 항상 얼마라고요? 1입니다. 1. 그리고 정규분포는 앞에 그림도 보지만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죠. 종.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종 모양을 하고 있으면 양쪽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죠. 뮤가 이제 분포의 가운데가 평균이면서 양쪽이 대칭이거든요. 양쪽이 대칭이다 보니까 우측이 50%또 좌측도 50%가 돼요. 그래서 50% 위치에 있는 값이 뭐예요? 중위수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뾰족한 데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난 수, 최빈수죠. 그쵸? 그래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중앙값과 중위수와 최빈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균은 보면 여러분들 정규분포의 가운데 중심을 결정하고 있죠. 그쵸?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어떻게 퍼져 있냐를 그림을 나타내고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평균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시그마의 범위 내 전체 관측시의 몇 퍼센트? 68.3%. 평균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범위 내 전체 관측시의 정확하게는요
95.4%,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의 범위에 전체 관측치 99.7%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알죠? 독일에 가보면 독일은 이제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쓰잖아요. 이제 유럽에는 유로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독일은 화폐 단위가 우리나라는 원이잖아요. 원, 10,000원, 50,000원 뭐 이렇지 원이죠. 독일은 그 화폐 단위가 여러분들 보면 마르크라고 하는 단위 씁니다. 마르크. 그래서 독일 돈 화폐 마르크 맨 우측을 보면 10이라고 적혀 있죠. 10. 이 10마르크 돈이에요. 10마르크 돈. 그래서 젠 도이치스 마르크 그래서 10마르크 독일 돈인데 독일 돈에 그 사람 얼굴이 하나 보이죠? 보통 화폐에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사람 옆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정규분포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10이라는 글자 위에 사람 그림 왼쪽에 보면 그림 보이죠? 정규분포 그림이 보이고요. 가로축, 세로축이 있고요. 그 중간에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어쩌고 아까 복잡한 식도 있어요. 이게 독일 돈에 실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였고요. 이 정규분포에 아주 굉장히 깊이 관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우스 곡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규분포를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규분포를 완성한 건 아니고요.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전에 여러분들 드무아브르라고 하는 것도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드무아브르라든지 그 여러 사람의 그 노력과 그것이 결합이 돼서 이 정규분포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드무아브르 또 르장드르 가우스 이런 사람들의 복합적 작품이다. 정규분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의 슬라이드는 독일 화폐 10마르크이다. 화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측에서는 가우스 얼굴을 볼 수 있고 좌측에 정규분포 곡선을 볼 수 있다. 이 곡선에는 정규분포 확률 밀담제 복잡한 식까지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규분포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분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